자, 먼저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 SEO 최적화 블로그 글쓰기를 만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SEO 최적화 글쓰기 방법 쓰면 정말 SEO 최적화 제목 5개, 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SEO가 적용된 본문 요약, 목차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각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요? 지금 using show me 하면서 지금 무엇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콘텐츠 작성, 사이트맵 제출. 드디어 챗GPT 플러그인 베타 버전이 나왔죠? 오늘은 챗GPT 활용법 중에 플러그인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챗GPT 좌측 하단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팅, 마이 플랜 이 관련된 메뉴가 나옵니다. 세팅을 클릭할게요. 세팅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메뉴 중에서 두 번째 베타 패츄얼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징과 플러그인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개를 다 켜놓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많아서 이렇게 좀 목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좋지 못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내용은 너무도 유익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웹 브라우징에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체크를 했죠. 웹 브라우징이라는 거는 웹 검색을 하는 겁니다. 챗GPT는 2021년 10월까지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웹 검색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이 베타 팩츄얼 버전에서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GPT 3.5 모델이 있고 GPT 4 모델이 있죠. 물론 GPT 4 모델은 유료 버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플러그인 베타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플러그인 베타가 있죠. 브라우징 베타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베타는 플러그인 베타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플러그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맨 하단에 플러그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퓰러 해가지고 인기 플러그인들, 그리고 새로 나온 플러그인들, 그리고 전체 플러그인 보면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에 전부 8개잖아요. 그러니까 16페이지까지 있으면 거의 100 몇십 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퓰러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피어도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플러그인 보여드릴게요. 익스페디아도 있고요. 이미지 서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익스피디아에서 여행 관련된 정보 얻는 방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러그인은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그인은 우리가 보통 좌측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을 경우 이렇게 템플릿들을 두잖아요. 이런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입니다. 챗GPT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거를 뭐 굳이 표현하자면 B2B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지만 오픈 AI와 뭐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익스피디아의 플러그인을 챗GPT에 달 수 있게끔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API 연동 모듈을 개발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베타 기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접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것보다도 조금 불편하고 결과값도 조금은 오류가 좀 많이 있기도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플러그인 하나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자,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인스톨이 보이지 않죠. 좌표도 그렇고요. 비디오 인사이트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언인스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쇼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가 벌써 된 겁니다. 여기 바로 생겼죠. 쇼미라고 생겼습니다. 쇼미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사용 방법을 저는 몰라서 지금 처음 설치한 거라서 사용 방법을 알려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질문할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해 준다고 하니까 이 플러그인은 그래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는 과정을 생성해줘. 과연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요? 지금 using show me 하면서 지금 무엇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콘텐츠 작성, 사이트맵 제출, 예를 들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최적화, 메타태그 최적화. 이 다이어그램을 온라인에서 수정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수정이 또 가능할 거예요. 자, 수정. 해당 내용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나름 필요할 때 유용한 플러그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제가 여행을 위해서 이탈리아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익스피디아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물어봤죠. 9월 5일부터 유럽 이탈리아를 7박 9일 여행하려고 합니다. 피렌체와 밀라노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숙박 정보를 알려달래요. 삼성급 이상의 호텔 했더니 3가지를 추천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익스피디아 성격상 사실은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고 상품 추천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출발은 서울 인천 공항이고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또 저렴한 항공편을 찾아달라고 해도 계속 똑같은 항공편들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제 항공편 정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피렌체와 밀라노의 맛집 정보를 물어봤더니 사실은 익스피디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구시가지 전경을 보면서 맥주나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맛집 정보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야기해 준 데가 또 다시 거의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자기네 비즈니스 그 업체의 비즈니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도의 결과값을 생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직접 하는 것만큼보다도 조금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좀 어려웠던 아까 쇼미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정보 검색은 차라리 인터넷에서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플러그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GPT-4를 선택을 하고 맨 밑에 플러그인 베타를 다시 누르고요. 이 부분을 누릅니다.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브라우징 베타 버전을 좀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브라우징 버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검색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몇 가지를 테스트 해보니 조금 생각처럼 좀 유익하진 않습니다. 자, 홈페이지 내용 부분 웹 브라우징이라서 한번 해봤더니 조금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래서 티스토리 포스팅 부분 한번 해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읽은 겁니다. 이게 피니시드 브라우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웹사이트를 읽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아마도 그 로봇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마다 로봇에 설정을 해놓잖아요. 로봇.txt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결과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영문으로 그냥 또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결과는 일부분은 해석을 하는데요. 특정 URL을 읽어서 컨텐츠를 요약하거나 또 보여주는 거에는 좀 오류가 많아서 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도 시간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웹 브라우징이 가능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음에도 빙챗이라든지 바드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못 찾고요. 오류가 나고요. 와나브 클래스 강의 종류 이걸 물어봐도 오류 나고요. 기타 아까 다른 것들을 좀 검색들을 몇 가지 해봤는데도 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챗GPT 플러그인 괜찮은 플러그인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플러그인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고 있고요. 베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SEO 최적화 블로그 글쓰기를 만든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자, 먼저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SEO 최적화 글쓰기 방법 쓰면 정말 SEO 최적화 제목 5개, 제가 5개 정도를 일단 해놨습니다. 뭐 10개, 20개 할 수 있지만 개수가 많을수록 사실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5개로 했고요. 사실 지금 플러그인보다도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SEO가 적용된 본문 요약, 목차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각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길게 쓰려고 하면은 각각의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챗GPT에 물어보고 이 부분에다 채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량을 늘려갈 수 있고요. 보시면 마지막에 SEO 최적화를 위한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라고 맞춰주고 있고, 여기에 다시 제목을 입력하면 또 다시 글을 구성해주는 프롬프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 제가 챗GPT 고급활용 프롬프트 전자책에 최소 20-30만원에 가까운 프롬프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챗GPT 플러그인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챗GPT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몇 달 전서부터 거의 한 2월 정도서부터 플러그인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플러그인은 분명히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되게 고급화된 플러그인들까지도 제공이 될 거고, 이 플러그인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플러그인 역시 여러 개를 함께 쓰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고, 2개가 이렇게 3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플러그인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저는 솔루션스타 아나부였습니다.